안녕하세요.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남자 매생입니다. 잘 지내셨죠? 영상을 한 주에 한 번씩은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왜 선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채색하는 경우들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레이어 속성들을 이용한 채색 방법들을 좀 소개하고 또 브러쉬에 관해서도 조금 소개해보자 합니다. 제가 캔버스를 만들어 놨네요. 3000x3000 정사각형의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요. 오늘은 일단 레이어 속성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알파 채널 잠금과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레퍼런스 기능 이 세 가지 레이어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이어는 이렇게 기본 처음에 만들어진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왼쪽에 이름 변경부터 이렇게 속성이 뜨죠. 이름 변경은 말 그대로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 선택은 레이어를 선택해주는 것, 복사는 레이어를 복사해주는 것, 레이어 채우기는 이 색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끌어다 놨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 팔레트에 있는 색상을 채워주기, 지우기는 레이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릴 알파 채널 잠금과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레퍼런스 기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알파 채널 잠금은 우리가 어떤 도형을 모노라인으로 선택하고 어떤 도형을 그리잖아요. 너무 굵다. 좀 줄여놓을게요. 하고 색상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 알파 채널 잠금을 하면 이 색이 있는 곳만 수정이 가능하고 이 배경은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투명하게 표시가 됐죠. 여기는 내가 아무리 칠하려고 그래도 칠해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바꿔서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색이 안 칠해지지만 알파 채널 잠금을 하면 색이 있는 곳은 칠해져요. 이렇게. 대신 테두리 요 밖으로는 칠해지지 않는 게 보이죠? 이렇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양을 넣거나 그 안에 어떤 그림을 넣을 때는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 선만 지그재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그재그만 그리면 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백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지우개를 쓰면 지우개는 이 색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좀 크게 해서 색을 없애면 이렇게 지워는 지는데 다시금 색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다시 이 색으로 칠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색을 지웠으니까 아까 알파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색을 지운 곳은 색이 없는 곳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이 안 칠해지겠죠. 그러려면 결국은 알파 채널을 다시 풀고 이 색을 찍어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지금 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또 아까처럼 원을 다 이렇게 칠해줘야 돼. 칠한 다음에 다시 알파 채널 잠금을 활성화시키고요. 여기 또 선을 요 색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벌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 채널 잠금은 예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꽃 그림 있죠? 그거 그럴 때는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고요.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패턴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는 이 방법보다는 지금 설명드릴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좋습니다. 지우시고요. 또 하나 그려볼게요. 다시 원을 그릴까요? 원을 그릴게요. 그리고 이 색을 채워놨어요. 그 다음 이 메뉴에 가보면 지금은 마스크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를 보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생겼어요. 그러면 이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 우리가 이 레이어에 어떤 문양을 그려볼게요. 같은 색으로 하면 티가 안 나니까 노란색으로 별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별. 지금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러 별을 그렸는데 이 원 안에 거기에만 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리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활성화시키면 다른 곳은 보이지 않고 그 도형에 색이 있던 부분만 채워집니다. 이거의 장점은 수정하기가 용이해요. 아까는 수정하려면 다시 다 체크를 빼고 막 이래야 됐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별이 필요 없어. 별이 좀 너무 컸어. 다시 그리고 싶어. 작게. 이렇게 작업이 용이하게 되고요. 또한 이게 별도 독립적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선택 툴을 하면 크기 조절을 그 레이어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클리핑을 시킬 수도 있고 크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할 수 있게. 그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턴을 넣는다거나 또는 어떤 요 범위, 아래 그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좋지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그림에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걸 삭제하고 이 도구 툴에서 사진 삽입하기를 클릭하셔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떡볶이 한번 해볼까요? 이 떡볶이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얘도 아이고 뒤집어졌네요. 얘를 뭐 확대하셔가지고 요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럼 이 레이어를 아까 클리핑 마스크 시키면 그 도형 안에만 들어갔죠. 조금 크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의 형상도 넣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활용하기 좋게 이 밑에 도형 색이 있는 곳에만 클리핑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수정할 때는 여기에 색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색이든 괜찮은데 노랑을 줘볼게요. 그럼 이게 벗겨지면서 크게 거기에 이렇게 색이 벗겨지면서 떡볶이가 나오죠. 요걸 조금 활용하면 브러쉬를 이 모노 라인이 아닌 어떤 좀 예술적인 질감이 있는 얼룩을 선택해 볼게요. 이 얼룩을 가지고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테두리를 지금은 명확하잖아요. 그거를 자꾸 문지를 넣어서 채색을 해주면 이 붓의 느낌으로 테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지금 느낌, 뭔가 예술적인 느낌으로 만약에 어떤 앨범에 사진을 넣고 싶다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간단하게 예쁜 형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테두리가 생기니까 예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셔서 크기 같은 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클리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쓰면 되는지는 사용해 보시면 생각이 날 거예요. 지우고 다시 이제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그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주면 다른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를 참조하여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채색할 때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캐릭터 개발했죠. 예쁘진 않지만 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모노라인으로 그려볼게요. 매생이 캐릭인데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불투명도를 낮춰놔서 불투명도를 낮추면 채색할 때 어려우니까요. 항상 불투명도를 높이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지금 대충 그릴게요. 정성껏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다시 더 그려줄까요? 이렇게 정말 성의 없지만 이제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바로 채색을 하면 요런 건 돼요. 근데 이 아까 눈썹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케치한 부분이 덮여버려요. 그렇다고 붓을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채색을 하려면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채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의 레퍼런스 기능을 켜요. 그럼 이 레이어의 스케치를 참고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위에 채색을 하면 이 선 있죠? 테두리 선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채색할 때는 스케치 아래에 채색 본을 두고 이제 여기에 색을 끌어다 당기면 이 레이어에 여기 레퍼런스가 여기 참조할 레퍼런스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케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스케치를 참고해서 채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색을 얼굴에다 넣으면 이렇게 얼굴에만 덮여요. 좋죠? 그럼 색을 보면 이 레이어에 지금 칠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빨강으로 한다 이러면 이렇게 넣으면 금세 채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기능을 잘 쓰시면 이렇게 채색이 간단합니다. 좋죠. 그래서 레퍼런스 기능을 잘 쓰면 이렇게 채색이 되고요. 단 요 변형 툴을 누르면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만 클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개를 합쳐주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색이 달라지면서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요걸 그룹으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두 개가 한 그룹 안에 왔죠. 그럼 요 그룹만 껐다 키면 전체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늘리면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변형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핑 하는 거, 그룹 이름도 눌러서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빼낼 땐 밖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해제를 하려면 밖으로 꺼내내면 자연스럽게 해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것도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그룹은 또 어떻게 주죠? 병합해버리면 사라지네요. 자, 한번 캐릭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동그란 것도 누르고 있으면 예쁘게 되면서 위에 모양 편집 있죠? 누르면 타원으로 선택하시고 이걸 잘 이끄시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두고요. 또 귀를 만들 건데 귀도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예쁜 타원이 돼요. 그래서 모양 편집 들어가시면 이렇게 타원이 되면 이걸 좀 조절하면 깔끔하게 될 수 있죠. 캐릭터는 깔끔하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귀를 만들고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많이 손 떨어도 많이 보정이 돼요. 눈은 어떻게 그릴까요? 땡그란 눈? 그러면 이렇게 그리신 후에 기다리시면 해도 모양 편집을 원으로 하면 원이 돼요. 원 모양을 해놓고 모양 편집까지 원 되셨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도 누르고 기다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입은 입도 동그라미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너무 눈만 있으니까 좀 잔인하다 이러면 또 속에 눈을 그려주면 되겠죠. 요거는 색을 채워주고 싶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야, 귀엽다. 요것도 귀엽네요, 그죠? 귀여워요. 이렇게만 해주면 귀여운 캐릭터가 되죠. 그럼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색하려면 아까 얘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얘 레이어를 스케치 아래 둡니다. 그리고 채색을 하시면 돼요. 우리 돼지는 핑크가 예쁘겠네요, 그죠? 핑크 돼지 이렇게. 야, 귀엽다. 여기 귀도 핑크. 네, 너무 단조로우면 핑크색을 약간 진하게 줘서 귀는 조금 이렇게 진하게. 그럼 자연스럽죠. 뭐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 캐릭터를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러면 두 개를 아까 그룹으로 묶으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그룹만 클릭하시고 이런 거 변형할 수가 있어요. 뭐 뒤틀기로 위에 턱만 나오게 이렇게 그러면 좀 다양하게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구현할 수 있겠죠.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뭐 여기에 느낌표를 찍어. 아이고, 이
머리에 느낌표를 찍어주면 그죠? 이렇게 놀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혼자 놓으시면서 개발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브러쉬를 조금 건드는 법, 이걸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기본 브러쉬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브러쉬를 조금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아까 서해의 모노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해서 복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기죠. 그걸 클릭하면 여러가지 밑에, 아이고 뭘 눌렀냐, 밑에 이런 메뉴가 있고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가지 브러쉬에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선 모양에서 예를 들면 유선형을 빼고 간격만 높여주면 점선이 돼요. 이렇게 점선이 되면 이렇게도 쓰면 점선붓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뭘 그려도 점선이 돼요. 예쁘죠? 이런 거는 뭐 그림 그릴 때 어떤 뭐 아이고 다른 모노라인 붓으로 이렇게 그었잖아요. 이렇게 그었어요. 이게 점선으로 그리고 싶어. 그럼 얘를 선택한 후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직선도 되고. 그럼 요 깔끔한 어떤 선들, 우리 도형의 투시선, 이렇게 투사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게 어떤 느낌을 낼 수 있잖아요. 깊이랑 뭐 그런 용도로 뭐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붓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 근데 만약에 원본을 건드셨어. 여러분이 모노라인을 건드려서 테스트한다고 하다가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본을 건드렸어요. 원본을 막 쓰다 보니까 이 직선을 그리려고 가봤더니 원본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그 원본에는 재설정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원래 이 판매될 때 들어가 있던 형태 있죠. 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바꾸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캐릭터 그릴 때는 이 유선형을 조금 한 90% 정도까지 높여주거나 80, 뭐 이렇게 86 이렇게 하고 그리시면 이런 원형을 그릴 때 조금 자연스럽게 돼요. 아까처럼 그리고 나서 오래 기다리면 자동으로 쉐이프를 이렇게 쉐이핑을 해주죠. 그 기능을 써도 이렇게 깔끔한데 그거보다 이렇게 키고 손으로 그리면 더 자연스러워요. 키고 귀를 그리면 이렇게 벌써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리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기가 좋아져요. 이걸 더 높여볼까요? 이 브러쉬에 유선형을 아주 더 최대로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걸 적절히 같이 쓰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뾰족한 걸 그린다, 이걸 빨리 그린다 이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표현이 돼요. 유선형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 이런 걸 그림에 넣으려면 그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둥글둥글한 캐릭터를 원하신다. 그럼 그걸 높여놓고 쓰시면 돼요. 나머지 메뉴들도 모양도 바꿀 수 있고 뭐 소스도 바꿀 수 있고 모양들 있죠. 예쁜 모양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레이어의 속성과 그리고 브러쉬 설정 약간 바꾸는 법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캐릭터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그리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만의 캐릭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 잘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발도 자기 마음대로, 눈도 마음대로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만의 개성 있는 작품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그림 그리기 같이 해보도록 해요. 안녕.